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로 가야죠. 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사실은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위증교사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벌금형이냐 아니면 금고형 이상이냐 이런 정도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뭐 엄청 새로운 논리가 적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저 판결문 한 78페이지 되는 거 뽑아왔는데 이걸 그냥 뭐 간단히 보면은 그 정도 대화 갖고는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방식으로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화 갖고는 위증교사라고 보긴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죠? 네, 위증교사라고 예.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진성 씨한테 했던 얘기들이 통상적 증언 요청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주장을 반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증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증교사라고 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었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뒤에 김진성 씨가 법원에서 김병량 전 시장이랑 KBS 측이랑 고소 취소를 관련해서 협의했다라고 그 증언을 했었던 거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건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한 거예요. 따라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적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냈었잖아요. 김진성 씨한테. 네네. 그것도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분간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양측이 첨예하게 갈렸던 거고, 변론 요지서 보낸 거 이 행위도 어떻게 볼 거냐가 갈렸던 건데, 판사는 적정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까다롭게 비교적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증범은 유죄인데 교사범은 무죄다. 이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 3심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15일, 25일 두 차례 있었던 선고를 이제 따져보면은 1승 1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균형을 팽팽하게 맞춘 셈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의외의 포인트 하나는 민주당에 좀 취재를 했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한 재선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원래 그 전에 그렇게 많이들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 전망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지금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한번 판단을 내리면 이거를 아예 고치기 좀 어려운데. 2심, 3심에서 고치기가 어렵다. 네.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예 판을 깰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지 않겠냐. 이를테면 낙선자이기 때문에 좀 사안을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라는 점들을 주장하면 깰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전에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전화위복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다른 판단을 하기도 자, 이건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해석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구심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심력의 중심이 누구한테 모일지 이거는 뭐 나중에 보더라도, 근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더 적어졌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은 뭐 대여 투쟁의 기조를 좀 이어갈 방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당분간은 어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중도 안정 그리고 포용, 통합 이런 점들의 포인트를 더 강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법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두 명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 이건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런 증언을 요청한 것도 맞다. 여기까지도 또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위증을 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고로 물어보니까 이제 좀 다른 표현들을 그 변호사들한테 들은 다른 표현들을 좀 전해드리면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위증을 하도록 마음을 먹도록 결의하도록 만들어야지 교사인데 그 결의를 할 정도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음. 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그게 쓰고요. 통상적 수준의 증언 요청이다라고 본 거다. 그렇죠.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핏 보면 좀 모순되나라고 싶은 게 위증은 맞지만 위증 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판사 출신 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통상적으로 음주운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논리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정범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음주운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러면 모순되는 거지만 네네. 위증이 있고 그걸 교사한 건 전혀 다른 행위라는 거죠. 이걸 A 분리해서 씨랑 봐야 B 되기 씨가 때문에.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 다들 좀 향후에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교사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는 간접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법원이 추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정황들을 쭉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 이건 법원이 추론을 한 거니까 고의성 부분.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법관이 선다라면은 음.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실제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판사 네.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판단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법부 신뢰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 가지고 판사의 판단이 바뀌는 건 괜찮은데 네. 그냥 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거고 이 판사가 봤을 땐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죄로 유지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면서 가는데 부담이 된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결국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어떤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그 고의성을 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가 이제 하나의 초점이 될 것 같고요. 예예. 그 정당 분위기들 좀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 반응을 좀 봤거든요. 네. 요약하면은 최악을 피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행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다. 좀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 관계자가 솔직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죄 더하기 유죄였으면, 그러니까 15일하고 25일 선거가 유죄였으면 최악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 더하기 무죄라고 하면 이게 무죄냐? 아니다. 유죄 더하기 무죄는 유죄다. 그리고 434억도 또 뱉어내야 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15일에 선거된 공직선거법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좋다. 뭐 상황이 반전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아까 김광일 기자가 뭐 1대 1승 1패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 땐 그보다는 그 앞에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집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데 다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지가 어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들 공통된 반응이에요. 뭐요? 입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단일대오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뭐 우스갯소리로 법원이 정무적인 판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뭐 강경 지지자들이나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1심 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정치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법원 판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어제까지는 맹비난하다가 오늘은 정의가 이겼다고 법원에 경의를 표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좀 유리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 물어봤을 땐 일단은 기조 변동은 없다라 그래요. 지금 그 민생 경제 외교안보 중심의 일정과 메시지 그대로 갈 거고 네. 차분하게 예정된 일정 수행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인상적인 게 보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날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어떤 걸 올렸냐면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기조를 쭉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유죄 내지는 뭐 더 강한 뭐 법정 구속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실망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앞으로 유죄 나올 거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제가 고루 취재해 봤을 때는 이건 뭐 예전부터 짚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구속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금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체의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그 중도층이나 보수층은 이탈할 수 있다라는 관측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네. 다시 결집을 한다라거나 아. 회귀한다라거나 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도 실망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도 답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선거에 대한 두 분의 취재 내용들 들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야기, 또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이야기를 다 들을 겁니다. 제가 이제 반대 입장에 서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맞구나, 혹은 이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당원 게시판 확전.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방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최고위 분위기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주장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옆자리에서 반박하고 뭐 설전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현장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죠.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저렇게 설전이 있고 나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결국 저 기사를 못 찾았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김민전 최고위원이 저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당에서 고발한다는데 그럼 저한테 말하면 저도 그런 문자 많이 받으니까 협조해 드릴 테니까 고발하시오 얘기를 한 거고 네. 한동훈 대표는 무슨 소리냐, 고발한다고 한 적 없다라고 이제 바로 반박을 했던 거였고요. 저거 전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었어요. 언론에서 저기 이 일부 최고위원이나 당직자들이 팔동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8명이나 된다고 친한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가 아니 친한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을 왜 우리는 모릅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죠. 거기에 추가로 8명 팔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 본인의 동명이인은 확인했다면서 가족은 왜 확인이 안 됩니까라고 어떤 논리적 빈틈을 좀 파고든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두 가지 이제 지적에 대해서 방금 답을 하면서 좀 뭐랄까 좀 한숨을 쉬고 뭐 썩소 좀 날리고 뭐 참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었던 거고요. 예.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제 충돌을 했어요. 밖에 있는 기자들한테 막 고성이 들릴 정도로 안에서 좀 시끄러웠었고 회의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한 예. 15분 정도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이런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핵심은 이제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가 변화의 쇄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무 충실히 수행할 겁니다. 예. 라고 좀 세게 말을 했었고 당대표 흔들어 끌어내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한동훈 대표가 어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당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후에 뭐 윤한 갈등이 약간 좀 휴전 아니냐, 예. 좀 봉합되는 분위기로 갔었다가 예. 야 이거 보면 좀 결국 또 다시 그런 그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또 조만간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탈표가 또 나온 이제 이게 이탈표의 조짐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계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 특유의 이분법, 법 원칙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실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족이 그랬다면 가족이 그랬다고 그냥 뭐 이제 좀 해명하고 하고 털고 가고 털고 뭐 친윤 쪽이랑 차라리 뒤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협상을 좀 해서 좀 타협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 조언들을 친윤계 인사들이 많이 한동훈 대표한테 최근에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돌아온 게 어떤 강경 모드 그리고 전수조사했는데 비방글이 12개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이런 토로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김민전 최고가 어제 회의 중에는 그 기사를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아서 보여주겠다. 혹시라도 못 찾게 되면 내가 공식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제가 전달하면서 박순봉 기자, 네. 왜 이렇게 확전될까요? 지금 이제 이 확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친윤계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뤘던 그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5일에 그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다녀온 다음에 지지율이 10%대가 아니라 20%대로 좀 반등을 했잖아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거죠. 친윤계가.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꼽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논란하고 당정 갈등,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지금 일단 급한 불은 꺼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게 나오니까 네. 이때를 빌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아.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취재를 해봤을 때 친한계 쪽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진 않지만 그 가족들이 쓴 게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기정사실로 일단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건 사실인데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옮겨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비교적으로 좀 불리한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친한계 쪽의 상황 인식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소한 걸 키우냐. 결국 사소한 걸 키우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의도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를 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다른 의도로 보는 게 명라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명라인이 뭐예요?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의혹을 제기받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한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은혜 의원 통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지역에만 집중하던 분이 갑자기 그 똑똑하던 똑부러진 한동훈 왜 말 안 하냐 뭐 이런 SNS 쓴 거 봐라.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냐. 어제 안 그래도 그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의 모 인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라는 의도다. 이걸 덮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걸 덮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 논란을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용산 쪽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은 있지만 팩트로 확인된 건 없고요.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은 친한계 쪽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좀 공교롭게도 어제 사전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난 오늘 뭐 잔치국수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가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화력을 외부로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 제기를 김재원 예. 최고위원은 어제는 안 했거든요. 안 당원 했어요. 게시판 논란을.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는 외부랑 싸워야 되는데 또 김민전 최고위원은 갑자기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일사불란한 것 같지는 않고 각계 전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예. 아까 김은혜 의원 사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입을 닫아왔었고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대변인 홍보수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입을 사실 닫았다라고 봐야 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예전에 이제 실무진들 초기 캠프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근데 누가? 이제 김은혜 의원이요. 김은혜 의원이. 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도 지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거죠.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느냐 요 네. 글이 올라온 거군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김은혜 의원은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쉽지 않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그럼 김은혜 의원도 이제 동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 친한계에서 뭐 나와요. 이미 동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상황 판단을 내린 거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그만큼 크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15일과 25일 이 사이 열흘 동안이 되게 기회였을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내홍에 휩싸이느라고 그러네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를테면 뭐 특별감찰관 이런 거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동력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예.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혹시 가족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족 문제라면 이렇게 좀 떨리고 좀 긴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물러날 기색이 전혀 없다.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반전에 한 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그래도 도는데 오늘 2부 한칼 토론 시간에 요 뒷이야기들 더 전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